자, 안녕하세요. 카이 전공수학의 이행래입니다. 환과 체를 앞에서는 이제 내가 10분 전후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환과 체를 10분 이내로 설명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중 있게 수업을 들으시면 환과 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될 거고, 재밌다라고 느껴질 겁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이라고 하는 것은 군과는 달리요, 이항 연산자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덧셈과 곱셈이라는 두 개의 연산자를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되겠죠. 이 시간에는 자세한 정의 정도는 여기서 수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제 안 하고 다시 큰 밑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에서는 덧셈에 대해서는 군이 돼서 사람들이 환은 이제 덧셈군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곱셈에 관해서는 반군이 됩니다. 즉, 곱셈에 대해서 닫혀있고 곱셈의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덧셈과 곱셈의 분배법칙이 성립되면 우리가 그런 것을 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죠. 자, 그래서 반군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크게 이제 둘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둘로 나누게 되는데, 교환법칙이 성립합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까? 라는 문제로 논의가 돼요. 그래서 교환법칙이 곱셈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환법칙이 성립되는 것을 우리는 가환, 환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고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면 우리는 비가환, 환이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문제는 뭐가 되냐면, 반군이 돼서 모노이드가 되려면 곱셈의 항등원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 곱셈의 항등원을 우리는 단위원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수에서 단위원은 곱셈의 항등원은 1이죠. 그래서 거기에 문자를 표현을 빌려서 1R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면 단위원의 문제가 나오게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이 환에서 이러한 문제 중에서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초중고에서 배웠던 문제는 이런 거예요. AX는 B 그러면 A가 0이 아니면 해는 하나만 존재합니다. A가 0인 경우는 B가 0이면 해가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B가 0이 아니면 해는 없습니다. 이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2는 0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2가 0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가 하나가 아니라 해가 두 개가 존재합니다. 즉 2와 5가 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워왔던 1차 방정식의 문제의 기본적인 생각이 바뀌게 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올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 예를 들면 이와 같은 문제입니다. 2와 3은 둘 다 0이 아닌데 곱했더니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즉 0이 아닌 두 수의 곱이 0이 나온다. 그래서 마치 이게 0의 약수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인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영인자의 출현이 어떤 문제를 발생되냐면, (2 곱하기 2는 2 곱하기 5는 모두 다 4가 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2와 5가 같은 것은 아니더라, 이런 문제예요. 즉 소약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 영인자로 인해서 소약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소약법칙을 성립하는 문제들을 고민해보자. 그래서 여기에서 소약법칙이 성립하는 문제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소약법칙이 성립하는 문제를 논의한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정역입니다. 정역인데, 이 정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어로 얘기하면 인테그랄 도메인인데, 이 인테그랄은 우리가 세 가지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되죠. 하나는 인테그랄 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인테그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적분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그렇죠? 인테그랄. 이렇게 이제 적분이라는 기호가 이제 떠오르기도 하고요. 인테그랄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인테그랄 하면, 참고로 난 영어 못합니다. 인테그랄 하면 정수의 뭡니까? 형용사형이에요. 인테저의 형용사형인데, 그래서 인테그랄이라는 말은 적분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합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한 정수라는 뜻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정수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정수의 영역.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현대대수학에 대한 내용은 정수로부터 추상화됐다 그랬죠. 그와 같은 영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역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정역의 문제는 정수에서 본다면 이 x는 1의 해가 되는 정수는 없죠. 즉 해가 존재하면 소유학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유일성 문제를 보장해 줄 수는 있는데 해 존재성 문제는 보장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수에서는 해가 없는데 유리수에서 본다면 해는 몇이 되는 겁니까? 2분의 1로 하나가 존재하는 거죠. 즉 똑같은 방정식이라도 우리가 어디에서 논의하느냐에 따라서 해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영인자라는 것은 존재한다면 소유학 법칙을 통해서 유일성을 보장해주는 이론과 연관되어 있다면 존재성의 문제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존재를 하는 것은 유리수에서 본다면 2의 곱셈 여거는 2분의 1이 되는데 정수에서는 2분의 1이 정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뭐예요? 바로 단원이라는 개념이 표현이 됩니다. 이 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무엇에 관련된 내용이냐면 곱셈 여건이 존재합니까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건이 뭡니까? 이것에 관심보다는 여건이 있나요? 없나요에 관심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건 나중에 표가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주어지는데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이라는 내용이 나오냐면 나눗셈 환이라는 말이 나와요. 즉 나눗셈 환이라는 얘기는 단원은 영어로 유니티의 이니셜 U자를 따서요. 단원들의 모임을 UR이라고 한다면 0을 제외한 모든 원소가 단원이 되는 환을 우리는 나눗셈 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눗셈 환이 되는데 이것이 교환 법칙까지 성립되면 우리는 이런 것을 체라고 하고요. 체라고 하고 이 이니셜을 따서 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이것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비틀린 체 또는 사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로 관심이 체론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체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체에 대한 기본적인 그 틀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논의를 할 때 사실은 여기에서 논의해도 됩니다만 우리는 이제 주요 관심사가 여기에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잉여환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잉여환을 생각해 보는 건데 이때 잉여환을 생각을 할 때 이 아이가 이제 뭐 영어 아이디얼에서 아이자가 나온 겁니다만 이 아이가 군에서는 이거 얘기를 할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아이의 문제를 군에서는 정규 부분군이란 말이 필요했죠. 부분군 가지고 안 돼서. 근데 환에서는 부분한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조건을 주는 것이 이데알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뭐 이건 이제 이론 공부할 때. 그래서 이것 중에서
이것들 중에서 요 i가 프라임 소이데알이 되면 정역과 연관이 되고요. 이것이 극대 이데알이 되면 체와 연결이 되는데 맥시머를 갖다가 왜 최대라는 말을 안 쓰고 극대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러면 유일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 얘네들이 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이 여기까지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정역과 체가 나오게 되는데 이 체로부터 얘네들을 확장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일명 뭐라고 얘기합니까? 확대체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 확대체를 하려고 하느냐의 문제예요. 이 확대체라는 것은 얘는 우리가 보통 군론보다 환론이 어렵고 환론보다 체론이 어려워요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군론은 연산자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있는데 환론은 연산자가 2개 있죠. 그러니까 하나를 대상으로 다룰 때보다 2개를 대상으로 다루니까 어려운 게 자명하죠. 환과 체는 둘 다 연산자는 똑같습니다만 체는 2가지 얼굴을 지니고 있어요. 그 2가지 얼굴이 뭐가 되냐면 체는 체이면서 동시에 체가 체이면서 동시에 얘가 뭐가 돼요? 벡터 공간이 돼요. 우리 선형대수 시간에 벡터 공간 또는 선형 공간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얘는 2가지 얼굴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대체의 문제를 확대체 속에 있는 원소를 스칼라로 번역하기도 했다가 벡터로도 번역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맥상 스칼라로 해석해야 되면 스칼라로 해석하는 거고요. 문맥상 이게 벡터로 해석해야 되면 벡터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건 누가 정해준 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가 내용 안에서 체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체에서 확대체로 넘어가는데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만들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만드는 이론을 무엇을 통해서 만들려고 합니까? 잉여환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잉여환을 통해서 만들려고 해서 여기에다가 무엇을 도입합니까? 부정원 X라는 것을 통해서 다항식환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항식환을 만들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얘가 체가 됐을 때 체라는 곳에서 부정원 X와 결합된 얘는 무엇이 되냐면 ED가 되는데 ED는 유클리트 정역이다. 근데 유클리트 정역이다의 유클리트의 이자와 정역은 아까 인테그랄 도메인이라고 했는데 보통 도메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ED가 유클리트 정역이 돼요. 이 유클리트 정역이 되는데 이 유클리트 정역의 대명사는 정수입니다. 정수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나눗셈 정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유클리트 정역의 포인트는 뭐예요? 나눗셈 정리입니다. 근데 이 유클리트 정역이 되면 나타나는 특징은 얘가 principal ideal domain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번역하기를 이게 주 이데알 정역 이 말이 맞는데 직역을 하면 이 뜻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의역해서 통상적으로 다낭 이데알 정역이다라는 말로 표현이 돼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주인공이 돼요. 얘가 1차 주인공이에요. 아주 중요한 이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됐더니 얘가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유일 인수분해 정역이에요. 그래서 유니크 팩토리제이션 도메인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여기서 여하튼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된다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면 이 파란색 다낭 이데알 정역이 되면 장점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이 여기에서 다시 쓸 수 없으니까 똑같은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자, 간단한 내용 이제 하고 싶은 얘기만 쓰겠습니다. 다낭 이데알 정역이 된다 그랬죠. 다낭 이데알 정역이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얘는 fx를 극대 이데알로 나눠주면 이 잉여환이 뭐가 되냐면 체가 돼요. 체가 됩니다. 체가 되는데 문제는 이 m에 따라서 이 체의 모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m에 따라서. 그런데 이 m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m을 만드는 방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다낭 이데알 정역이 되면 PID가 되면 이 m을 만드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기약 다항식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우리가 수업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 2020년도에 기약 다항식이 현대대수학 세 문제 중에 두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죠. 근데 이 다항식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 다항식의 기약 다항식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 기약 다항식을 구하는 문제, 이 기약 다항식을 찾는 문제가 m을 구하는 문제보다 더 수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수월한 걸 찾으려고 하니까 m 찾는 것보다 뭘 찾는 게 훨씬 더 유용하냐면 기약 다항식을 찾는데 훨씬 더 유용한 것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주어지면 얘네들의 문제는 다항식 환대로 된 잉여환이 돼서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문제를 무엇의 문제가 주어지냐면 기약다항식의 근을 첨가시킨 채를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관심사가 뭐 구하는 거냐면 알파1, 알파2, 알파-n을 구하는 게 주요 관심사인데 우리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뭡니까? 우리가 저 근에 관련된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1차 여기에서는 A가 0이 아니면 근이 하나가 존재해요. 이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라고 했죠. 중학교 때 또 배우는 내용이 뭡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임용에서 한 번 나오긴 했습니다만 잘 쓰지 않는 게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카르다노의 공식이 있죠. 그 다음에 갈루아와 아벨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4차 이상인 다항식에선 근을 구하는 일반적인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모델이 아니면 근을 구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뭐 우리라고 뭐 특별한 방법은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을 구하는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기약다항식을 주고 우리에게 근을 구하라는 문제는 보편적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뭐가 되냐면 근이 있으면 몇 개가 있나요? 라는 문제를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건 주로 정수론에서 더 많이 다룹니다. 2차 잉여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근을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알파1, 알파-n 중에서 알파1 하나를 가르쳐 주고 우리에게 나머지 근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의 패턴은 올해 나온 것처럼 자, 알파라는 근이 있습니다. 얘를 근으로 갖는 최소 차수 모닉 다항식, 일명 기약 다항식이 되겠죠. 최소 차수 모닉 다항식을 구하고 그게 진짜 기약인지 한번 판별해 보세요 라는 유형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에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이 줄을 이루면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됐다가 이 문제로부터 어디로 확장이 되기 시작했냐면요. 편의상 이거를 K라고 놓겠습니다. 이거라고 놓게 되면 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그랬죠? 채도 되고 그렇죠. 벡터 공간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 이제 두 가지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FU에서 벡터 공간이 되는데 몇 차원 벡터 공간일까요?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죠. 근데 이때 이 차원의 의미가
우리가 선형대소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차원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의 고유한 색깔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차원이라는 디멘전이라는 언어를 쓰지 않고 디그리라는 언어를 사용을 해요. 차수라고. 그럼 그 차수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한 px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차수라는 언어를 쓰는데 내용적으로는 차원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유한 차원인가요? 무한 차원인가요? 이제 관심이 있겠죠? 무한 차원은 우리가 여기서 다루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건 유한에서만 다룹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K를 FU에서 유한확대체다라는 말을 쓰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근이 있나요? 없나요? 또 이런 문제가 나오죠. 얘를 근으로 갖는 다항식이 있나요? 없나요? 이게 바로 대수적 확대체라는 문제와 연관이 됩니다. 자, 그 뒤로 넘어가서 이것과 K와 F 사이에 있는 체 L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명 중간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러한 중간체는 있나요? 있으면 몇 개가 있나요? 그것들은 어떻게 생겼나요? 이런 것에 대한 관심들이 있게 되는데, 이건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다루지 못하는데, 갈루아가 아주 특별한 이론이, 특별한 성질을 만족하면 L을 구하는 방법을 고안해냈어요. 그래서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우리는 갈루아 확대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루아 확대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갈루아 확대체를 얘기하려고 했더니 복잡하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게 분리다항식의 분해체라는 말이 나와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우리가 공부하실 때 구체적으로, 여기선 디테일하게 넘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 것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럼 저 중간체를 구하면 바로 쉽게 구해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러한 L을 보다 쉽게 구해줄 수 있는 또 방법을 갈루아 이론을 통해서 나온 게 갈루아 군입니다. 그래서 갈루아 군, 갈루아 확대체 이 문제는 2015, 2016,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매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구하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우리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갈루아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그때 디테일하게 이제 다루도록 하죠. 그 굉장히 간단한 이론은 아닙니다만 여하튼 얘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러한 K를 만드는 방법 중에 이 K가 집합적으로 유한집합일 수도 있고 집합적으로 무한집합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유한이냐 무한이냐에 따라 이제 또 달라집니다만, 다시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논의를 할 때 주로 이 흐름은 곱셈이라는 연산자를 기초로 해서 이 흐름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무엇도 무시할 수 없냐면 바로 이 덧셈이라는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덧셈의 구조도 알아봐야 됩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만. 그래서 덧셈이라는 구조를 알아봐야 됩니다. 덧셈이라는 구조를 알아봐야 됩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의 문제입니까? 군의 특성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특성이라는 표현 대신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표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수에 따라서 이 표수가 유한일 수도, 표수가 소수일 수도 있고 표수가 0일 수도 있습니다. 뭐 표수가 1이거나 표수가 합성수인 경우는 없나요? 그런데 체나 정역에서는 표수는 0 아니면 소수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0 아니면 소수만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를 기초로 해서 이 K의 성격을 또 논의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유한집합입니까? 무한집합입니까로 얘기를 했는데, 유한집합일 때를 우리는 유한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한체와 유한확대체는 다른 겁니다. 그럼 유한체를 다른 말로 갈루아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언어적으로 굉장히 혼돈될 수 있는데, 갈루아 확대체와 갈루아체, 유한체와 유한확대체, 뭐
비슷한 것 같죠? 이게 줄임말이 아니라 유한체를 다른 말로 관로화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한확대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차원이 유한 차원이라는 뜻인 거고요. 그 관로화 확대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분리당식의 분해체로부터 만들어진 체를 관로화 확대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한체는 유한 확대체가 되고요. 관로화체는 관로화 확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흐름이 우리의 이제 주요 공부의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환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교사 임용 시험은 이 부분이요. 요 부분에서는 최소 한 문제가 나옵니다. 현대대수학이 내가 세문항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세문항이 나오는데 4점짜리, 2점짜리도 아니에요. 4점짜리가 여기에서 최소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작년에는 2문제 나왔어요. 4점짜리. 그럼 뭐가 현대대수학에 꽂힌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꼭 하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왜 여기를 좋아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할까요? 이때 이 관로화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군환체의 모든 이론이 요 안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제하시는 분은 뭐가 돼요? 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개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출제하시는 분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러한 파트에 중심을 둬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내가 오늘은 이제 이 환체에 대한 그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파트를 이제 전공 내용학 들어가게 되면 내용학은 지금 이렇게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위험한 건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왔지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분석들은 우리가 이런 파트가 끝나게 되면 내가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은 환체를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수론 이산수학 파트로 넘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